LG 스타일, 톱니바퀴, 애플워치 2, 짭 애플워치 2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보려고 합니다. 모두 어느 정도 실사용 기간이 있는 제품들이고요. 이렇게 4종의 제품을 대결 아닌 비교로 어느 제품을 사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보시죠. 네, 이렇게 여러 개의 시계를 차고 있으니까 마치 시계광 같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계광은 맞습니다. 예, 시계 보는 걸 무척 좋아하고요. 시간을 자주 보기 때문에 아무래도 시계를 자주 들여다보게 됩니다. 그리고 정장 같은 데다가 스타일 매치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시계를 상당히 좋아하는데요. 특히나 이제 남성적인 스타일로 생긴 큰 시계들을 좋아합니다. 이제 투박하지만 좀 우직한 면이 있는 그런 스타일의 시계를 좋아하는데 그런 점에서 보자면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좀 여성스럽기까지도 합니다. 약간 좀 가볍고 스타일이 좀 이렇게 얄싸하고 이렇게 그런 스타일로 생겼죠. 그런 걸 보자면 기어 S3가 아무래도 가장 남성적이고 투박하지만 못생겼죠. 하지만 이제 가장 남성적으로 생겼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애플워치는 이제 둥글둥글하지만 이렇게 네모입니다. 각진 네모로 되어 있는데 여기가 약간 조금 둥글게끔만 되어 있고, 하지만 프리미엄이라고 합니다. 일단은 제품을 4가지를 먼저 까기 먼저 하겠습니다. 기어 S3부터 시작할 텐데, 기어 S3는 한 배터리가 한 이틀 정도 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이틀이 아니라 하루 밖에 못 가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제가 볼 때는 그런 거는 이제 아무래도 음악 틀기를 했거나 아무래도 그런 조작 때문에 아마 하루 정도 가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경험담으로 볼 때는 배터리가 이틀에서 3일 정도 갔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은 최대 5일까지도 배터리가 갔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푸시가 많이 왔는데 그런 건 아무래도 뽑기를 잘못한 거 아니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그게 아니라 배터리를 사용하는 옵션에서 많은 차이가 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경험상으로 볼 때는 이틀에서 3일 정도 배터리는 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나마 기어 S3는 완성도가 가장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휠을 이렇게 돌리는 방식으로 상당히 편하게 쓸 수 있게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휠을 돌려서 빠르게 전개할 수 있고, 터치만으로도 앱을 이렇게 조정할 수 있게끔 위아래로 조정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좌우, 그러니까 우측에 있는 버튼으로 이렇게 취소를 한다든지 앱을 켠다든지 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나마 완성도가 꽤 높은데, 근데 조금 아쉬운 거는 이게 앱 카드 말고 이제 삼성페이를 쓰려고 치면 아직 카드사랑 해결을 하지 못한 건지, 이제 미국에는 출시가 됐다는데 국내에서는 삼성페이를 쓸 수가 없습니다. 아직 카드사랑 제휴가 안 된 건지 어떻게 된 건지 모르겠지만 아직 지원하지 않고 쓸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스타벅스 카드 같은 경우, 스타벅스 카드 같은 경우에 앱카드죠. 앱카드를 이용해서 카드 결제를 한다든지 아니면 주문을 한다든지 그런 걸 쓸 수 있고, 신한 앱카드 같은 경우 그런 걸 이용해서 이제 바코드를 여기서 보여줘서 이제 한다든지 그런 걸 쓸 수 있습니다. 근데 신용카드랑 연동되는 이제 삼성페이 같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아직 못 쓰는 게 좀 답답하더라고요. 아직 왜 못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애플워치 2입니다. 애플워치 2는 이제 고가이지만 아이폰하고 연동이 좋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구매를 했는데, 기본 옵션 기능에 수면 체크라는 게 없습니다.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또 찾아봤더니 이제 별도의 앱을 깔아주면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별도의 앱을 깔았는데, 이게 수면 체크를 잠들기 전에 또 앱을 실행시켜서 눌러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수면 체크를 이게 자동적으로 돼야 되는데, 이런 걸 보면 정말 이제 엉터리더라고요. 이게 정말 답답하고, 그렇고 이제 잠자는 시간을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그 시간에 이제 수면 체크를 해주는데, 그 시간에 수면 체크를 한 것도 조금 이제 잠이 들은 시간하고 깨어있는 시간도 이게 일치하지 않더라고요. 좀 엉터리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2만원짜리 미밴드 2만도 못한 그런 수면 체크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엄이라고 하는데 네모로 이제 전자시계처럼 네모랗게 생겼고 동그랗게 만들지 못한 게 왜 이렇게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애플만의 스타일로 이렇게 둥근 외형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모서리가 보시면 이렇게 둥글게 네모지만 되어 있고,
여기 옆에서 보시면 디스플레이가 바로 외부로 노출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런트랑 예, 비교를 하자면 이렇게 테두리가 있어서 디스플레이가 약간 보호되게끔 되어 있는 것에 반해서 애플워치 2는 이렇게 바로 외부로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셔츠를 제가 입는다든지 아니면 소매가 있는 옷을 입으면 시계가 이렇게 소매에 묻혔다가 나올 때마다 이 디스플레이를 긁어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보호 필름을 이렇게 달아놨는데 이 모서리가 들썩들썩 하면서 먼지가 끼면서 이게 보기 흉하게 이렇게 모서리가 이렇게 들뜨게 됩니다. 이렇게 자주 들뜨게 되죠. 이렇게 되면 소매 속에 들어갔다가, 특히 겨울일 경우에 소매에 있는 옷을 입고 집어넣고 빼니까 이렇게 이 보호 필름을 총 제가 3번 정도 붙였는데, 이게 붙였다가 더러워지면 어쩔 수 없이 떼내고 다시 붙이고 이런 걸 계속 반복했던 답답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애플워치를 볼 때 전문을 좀 보고 싶은데, 이메일 같은 거 지메일을 사용하는데 메일이 중간에 잘립니다. 메일이 중간에 잘려서 내용을 전체 다를 볼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좀 답답하지만 다시 눌러서 핸드폰으로 또 가서 봐야 되고 전체 내용을 볼 수가 없고, 뭐 이제 네이버 그 카페 같은 경우에도 뭐 이런 전체 글을 볼 수가 없고 푸시가 왔구나 정도만 확인할 수 있고 댓글도 전체다를 못 보고 이런 게 좀 답답했습니다. 왜 이렇게 됐는지. 참 애플워치가 고가의 제품이지만 이런 거는 좀 답답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리고 LG 스타일 같은 경우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좀 가볍고 약간 좀 여성스럽기까지도 합니다. 그래서 아마 남성 스타일의 시계를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좀 어필이 안 될 것 같습니다. 또 그리고 약간 좀 이렇게 뒤에 재질이라든지 옆에 색상, 로즈골드라든지 티탄이 있긴 하지만 약간 좀 장난감스러운 색상이나 이런 재질 때문에 시계 같지 않은 이런 그런 답답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급스럽게 하려고 이제 가죽을 이렇게 했는데, 이 스트랩은 가죽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가죽 맞아? 라고 했는데 후면에 보니까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후면에 보시면 제뉴얼 레럴이라고 되어 있는 것처럼 진짜 가죽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진짜 가죽. 그럼 뭐 의심할 거 없죠. 진짜 가죽인 거죠. 근데 가죽인 것만큼 관리를 좀 잘해줘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사용했지만 여기가 가죽이기 때문에 이렇게 돼버렸죠. 이렇게 구겨져 버렸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가죽이 감성과 촉감을 느낄 수 있지만 가죽 관리를 좀 더 잘해야 된다. 근데 이렇게 스트랩을 교환해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스트랩을 교환해서 바꿔주시면 또 됩니다. 다른 메탈이라든지 다른 재질, 고무 재질로 되어 있는 걸로 바꿔주면 좀 더 막 쓰기 좋겠죠. 아마 고급스럽게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진짜 가죽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스포츠랑 이제 비교를 좀 해봐야 되는데, 스타일은 스포츠랑 비교할 때 가격적으로 저렴하고 일반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스마트워치이긴 하지만 좀 기능이 빠졌습니다. NFC라든지 GPS, LTE, 심박 센서 4가지 기능이 빠졌기 때문에 좀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못하는 건 또 아닙니다. 제가 또 운동을 좋아해서 자전거 타는 거나 이런 거 좋아해서 좀 알아봤더니 이거 좀 테스트를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피트니트 앱 같은 경우에서 이제 앱에서 이제 걸음 같은 거를 이제 체크를 할 수가 있거든요. 여기 넘겨보시면 운동을 좀 해봐야 되니까, 아무래도 스마트워치를 차고 있으니까 이게 스피니트를 눌러주면 제가 운동한 거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걸음수라든지 킬로수, 칼로리 소모한 거, 이런 거 GPS가 없지만 이런 거 측정이 가능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런 기능들 말고 이제 GPS가 있어야 되는 것들은 이제 트래킹 같은 경우죠. 만약에 제가 등산을 했는데 어느 코스로 얼만큼 왔지 이런 걸 알고 싶을 때는 GPS가 없어서 이런 기능은 체크가 또 안 되더라고요. 그렇다고 또 모든 게 또 안 되는 게 아니라 이런 기능은 또 괜찮더라고요. GPS가 없지만 여기 보면 운동 눌러주면 운동 중에 걷기, 달리기 이런 거 말고요. 여기 보면 이런 것도 됩니다. 이게 푸시업 도전이라고 해서 푸시를 할 수가 있거든요. 푸시를 하게 되면 다시 일어났다, 이제 팔을 굽혔다 폈다 굽혔다 폈다 이렇게 하는 거를 얘가 인식을 해서 푸시를 잘 하게 되면, 푸시를 잘해야 되는데, 계속 하세요. 계속, 도전하는데 종료. 그러면 제가 5회 중에서 몇 회를 했다, 뭐 이런 식으로 푸시를 또 체크를 해주는 거 봐서는 운동 기능으로 어느 정도는 이제 스타일을 사용할 수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GPS가 없어서 트래킹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4가지가 빠졌다. NFC, GPS, LTE, 심박 센서 이렇게 빠졌으니까 가격은 좀 더 저렴해졌겠지만 운동 기능으로는 살짝 스포츠보다는 부족한 게 스타일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애플워치 IW 투핸드라고 하는데 애플워치 2를 담게 만든 짝퉁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산티가 납니다. 산티가 어디가 나냐면 이게 버튼이 이게 덜럭덜럭, 이게 덜럭덜럭거리죠. 그리고 UI상도 짝티가 나는데 뭐 이거는 용도의 용도가 없습니다. 그냥 버튼 누르는 겁니다. 예, 돌려서 뭐 하는 거 없고요. 그 대신에 앱을 이렇게 움직이는 거는 애플을 많이 따라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한국어 지원 안 되고, 예, 당연히 문자 오면 문자 인코딩 깨져서 보이고 답답합니다. 그리고, 예, 스트랩 교환도 되는데, 되나요? 저도 솔직히, 됩니다. 예, 됩니다. 스트랩 교환도 되는데, 솔직히 말해서 너무 산티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솔직히 비교 대상이 아니라 흥미 위주로 보여드리려고 잠깐 보여드렸습니다. 이렇게 이제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전적으로 비교를 해볼 텐데, 세 가지 제품에 대해서 단점을 간단하게 언급해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